바나나 한 송이를 가운데 두고 세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어긋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은호는 그날 이후로 말을 아꼈습니다. 카페 창고를 사무실로 쓰겠다는 이지혁의 고집이 결국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처럼 느껴졌다고 했는데요. 지은호는 선배라 부르며 예의를 지켰지만 눈빛은 차갑게 달라져 있었고 이지혁은 그것마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세 달만 참아달라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는데 그 두세 달이 서로를 멀게 만드는 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더라고요. 맘대로 집은 생각보다 빨리 궤도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첫 고객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소규모 리노베이션 문의가 이어졌고 이지혁은 밤마다 견적서를 붙잡았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라. 너의 절친 이지혁의 첫 페이지다. 혼잣말처럼 다짐을 되뇌었는데 그 다짐 속엔 지은호가 함께 쓴 첫 페이지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은호는 단호했는데요. 2억을 준다 해도 안 하겠다는 말 그대로 개인과 일이 뒤섞이는 순간의 상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경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곁을 지켰는데요. 한 발 물러선 배려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은호 아버지의 제사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던 그날, 성재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따뜻함을 보여줬고 정순이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친구 마음이 참 곱다라고 했었죠. 그 모습을 본 이지혁은 얄팍한 질투를 드러냈는데요. 지은호 바나나 못 먹는다. 보기만 해도 속이 안 좋아진다. 사소한 정보 하나를 꺼내 들며 우위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 말은 지은호에게 오히려 선을 그을 기회가 되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배라고 조용히 말했는데 그 조용함이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문제는 지강호였는데요. 사채 2천만 원을 쓰고 갚지 못해 빚쟁이들이 카페까지 들이닥친 사건이 다시 도화선이 됐습니다. 격투 끝에 상황은 가라앉았지만 지은호는 2,400만 원을 모조리 털어 안겼습니다. 가족 일은 가족이 책임진다는 말에 이지혁은 무력감을 느꼈는데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떤 도움도 그녀에게는 간섭으로 읽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박성재는 조용히 변호사를 알아보며 합법적 상환 일정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정식 계약과 이자 계산표를 들고 와 여기서부터는 숫자로 정리해보자고 권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투명함에 잠깐 흔들렸지만 곧 제 가족 문제니까 제가 정리하겠다고 선을 지켰습니다. 이상철은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늙어서 무슨 자격증이냐는 주변의 농담에도 그는 성실하게 회로 기호를 외우며 밤을 보냈습니다. 김다정은 밥상을 차리며 당신이 공부하니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웃었고 조옥래는 우리 철이가 제일 든든하다고 등을 토닥였죠. 김장수는 가끔 와서 문제집을 뒤적이며 이건 어렵네라고 혀를 찼는데요. 그 평범한 저녁 풍경이 오히려 이 집의 단단함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수빈은 유튜브 콘텐츠에 올인했는데요. 돈도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대놓고 선언하면서도 정작 영상 속에서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모순처럼 보였지만 수빈은 이 모순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는데요. 협찬 문의로 박성재 회사의 신제품 가구 라인과 컬래버 제안이 들어왔고 수빈은 성재에게 오빠 나랑 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재는 수익 배분 구조를 정확히 제시하며 조건만 합리적이면 좋다고 답했는데 그 순간 수빈은 자신의 속마음이 잠깐 흔들렸다고 고백했죠. 이 사람이 그냥 금수저가 아니구나,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요. 고성희는 아들의 배필을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교양 있고 집안 좋고 무리 없는 상대를 찾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를 알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후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깊어지면 정무가 흐려진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수빈과 성재의 협업 소식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수빈의 민첩함은 마음에 들었지만 결국 성재 곁에 설 사람은 한 가족 전체와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고성희는 은근한 언사로 수빈을 흔들며 가족은 가족끼리 어울리면 편하지 않겠니? 라고 떠보았고 수빈은 오빠를 사업 파트너로 존중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란은 여전히 이지환과 가까워졌는데요. 오빠라고 부르는 호칭 하나에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지환은 배신당했던 연애의 상처로 마음을 닫아두고 있었는데
영나의 차분한 시선이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에게 이 관계는 간단치 않았는데요. 운전기사와 우리 아이가 연애란이라는 자격의 문제를 들이대고 싶었지만 영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쉽게 말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은 다 다르게 올라온다. 그 친구 성품부터 보자라고 했는데요. 호탕한 말 한마디가 집 안 공기를 바꾸었고 고성희는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맘대로 집으로 큰 의뢰가 들어오면서 사건은 휘청였는데요. 박진석 계열의 중소브랜드 쇼룸 리뉴얼 제안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지 않았고 일정은 빠듯했습니다. 조건 중 하나가 문제였는데요. 작업 기간 동안 카페 창고를 비워야 한다는 특약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지은호와의 약속 때문에 더는 머물 수 없었던 이지혁에게 이 특약은 사실 구원 같은 조항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도 없이 밤샘 설계를 준비했고 지은호에게 창고 곧 비우겠다고 먼저 통보했는데요.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상처는 남는다는 지은호의 말에 이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기심을 정면으로 마주했더라고요. 그 사이 빚쟁이들이 다시 움직였는데요. 이번엔 지강호의 친구를 통해 돌려막기 흔적이 드러났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추가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변호사와 상담을 잡았고 그 변호사가 하필 박성재가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빼고도 이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설명하는 성재의 말이 설득력을 얻었는데요. 지은호는 선배의 도움을 빚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변호사는 원금 분할과 이자 상한선을 명확히 걸어두는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그 문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지은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이상철의 시험일이 다가오자 가족들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응원을 건넸는데요. 김다정은 당신이 공부하니 우리 애들도 마음을 다잡는다고 웃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의 필기 노트를 보며 나도 이렇게 성실했나 스스로 묻게 되었고 조옥래는 사람은 늦게라도 철든다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 말이 괜히 이지혁의 가슴을 찔렀는데요. 성실이란 단어가 자신에게는 늘 결과로만 정의됐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쇼룸 리뉴얼 첫날 문제가 터졌는데요. 시공사에서 납품받은 자재 일부가 규격과 달랐고 교체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계약 지연을 경고했고 이지혁은 이대로면 첫 대형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도면 수정, 제가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억을 줘도 안 한다던 그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맘대로 집의 첫 페이지에 내 이름이 없더라도 너의 처음이 부서지는 걸 보고 싶지는 않다는 말이었죠. 이지혁은 숨이 막히듯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밤새 수정이 진행됐고 둘은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개인사 미안함, 서운함을 꺼내면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디테일과 소재, 동선과 빛의 온도를 두고 격렬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그 격렬함 속에 서로를 향한 오래된 신뢰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이튿날 클라이언트는 어제 도면 그대로 가자고 했고 일정은 간신히 원래 궤도로 복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성재는 말없이 축하꽃을 보내고 메모를 남겼는데요. 은호 씨, 어젯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뒤정리뿐이네요. 그 문장을 읽은 지은호는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오빠 회사 쇼룸, 내 채널로 브이로그 뽑으면 트래픽 터진다. 허가만 해줘. 성재는 브랜드 가이드와 안전만 지켜달라고 답했고 수빈은 알겠어, 오빠. 칼같이 맞출게라고 씩 웃었습니다. 문제는 고성희의 다음 수였는데요. 그녀는 은근한 모임을 열어 성재에게 집안이 맞아야 평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은호와 수빈이 함께 초대됐고 고성희는 교묘하게 둘을 비교했는데요. 우리는 젊을 때 모두 꿈이 있었지. 다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꿈의 모양을 바꾸더라고. 그 말에 수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꿈의 동업자를 제 기준으로 고릅니다. 가족 기준이 아니라요. 정면 돌파였는데요. 성재는 그 한마디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지은호는 그 자리가 불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할 일을 합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죠. 쇼룸 오픈 당일 박진석이 직접 찾아와 결과가 좋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맘대로 집의 실무 역량을 높이 샀고 후속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요. 단 사무 공간을 정식으로 마련할 것과 협력사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이지혁은 창고를 비우겠다는 약속을 드디어 지켰고 지은호에게 이제 정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은호는 짧게 수고 많으셨어요. 선배라고 답했지만 뒤돌아서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예기치 못한 변수가 또 찾아왔는데요. 지강호의 추가 채무 내역에서 이상한 입금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이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간 흔적이었고 변호사는 이 돈의 출처가 만약 불법적이라면 상환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를 따라가던 중 지강호가 일했던 알바 업체의 하청고리에서 고성희가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왔는데요. 고성희가 개입했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이상한 연결고리가 하나 생긴 셈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됐고 곧장 어머니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고성희는 나는 모른다고 짧게 답했는데요. 그 짧음이 오히려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란은 그 와중에도 서로를 버팀목 삼았는데요. 영란은 오빠 사람의 처음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거라더라고 말했고 이지환은 그래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덜 무섭다고 솔직히 내보였습니다. 박진석은 멀찍이서 그 대화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람 됨됨이가 제일 비싼 브랜드라는 그의 말이 이 집의 오래된 철학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호가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는데요. 맘대로 집의 후속 제안서에 자신의 이름을 코디네이터로 올려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업무와 감정을 섞지 않을 것, 카페와 프로젝트를 철저히 분리할 것, 그리고 선배가 더 이상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 이지혁은 한참을 메시지 창만 바라보며 숨을 골랐는데요. 결국 알겠다. 고맙다. 그리고 기억할게라고 답했습니다. 그 답장 뒤에 무엇을 붙일지 오래 고민했지만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성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정면으로 보았는데요. 은호 씨가 웃을 수 있는 방향이라면 내가 한 발 물러서도 상관없다. 사랑이 소유가 아니라 선택을 지켜주는 일일 수도 있음을 조금 늦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다만 물러섬이 포기가 아니란 것도 알았는데요. 내가 지킬 건 나의 방식이라며 그는 지은호의 가족 문제에 더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철은 시험장을 나서며 전화를 걸었는데요. 어려웠는데 그래도 해냈다. 가족들은 박수로 맞이했고 조옥래는 우리 집 오늘도 한 페이지 넘겼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이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맘대로 집의 첫 페이지, 이제 혼자 쓰는 문장이 아니라 모두가 얽혀 만든 문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제목은 아무도 예상 못한 질문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강호의 계좌에 찍힌 의문의 입금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고성희와 박성재 그리고 지은호와 이지혁의 관계가 또 한 번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모두의 가슴에 내려앉았기 때문이었습니다.